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밝히고 17시간이 지난 현재 찬성과 반대가 격돌합니다. 미국 잡지 애틀란틱이나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을 직접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평소 북미 평화를 주장해오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이번 결정은 최고의 도박이고 나쁜 아이디어라고 우려합니다. 주한미 대사 지명이 철회된 빅터 차 교수는 회담 실패는 전쟁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놀란 사람들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입니다. 탐색과 사전 작업이 거듭된 뒤 결정되는 대통령 정상회담을 순간적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북한, 미국 정상에게 모두 드라마틱한 기회일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북한이 모든 것을 얻고 미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결과라는 우려가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자 동맹국이 적이냐는 예상했던 세계적 반발이 나옵니다. 경제가 잘못돼 의석을 차지하길 바라는 흑심으로 관세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딕 더빈 상원 의원은 빈대 잡는다고 폭탄 터뜨린 격이라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상호 협조가 절실한 국가인 한국 등 동맹국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큰 그림에서 관세 부과를 비판합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왜 망했는지, 로널드 레이건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비교했습니다. 캐나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깎아 간호사와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시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체제가 보장이 되면은 미사일 테스트를 중단하고 핵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를 초대한 것도 놀라웠고,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대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한국 특사로부터 듣자마자 바로 김정은을 만나려고 그렇게 동의한 것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그 뭐가 나올까가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어느 정도 뭐 가닥이 잡히는 것도 있고 현재로서는 잡히지 않는 것도 있고 일부는 한국 특사들이 얘기한 것과 또 백악관에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정리가 되는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또 그 김정은이 이 같은 그 초대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것을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되는지의 목소리도 좀 커집니다. 자, 어디부터 전해드릴까요? 어제 그 미국 사람 가운데 이거 정말 진짜야? 아니야? Is this real?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사실인데 초현실이야, surreal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 그때 97년도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뉴욕에서 북한, 남한, 미국 협상가들이 쭉 그 같은 테이블에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런 사진들도 텔레비전에 많이 그 보여졌는데 일단 가장 긍정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 북한이야 뭐 김정은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참을 정권을 유지할 테니까 그렇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정권이 하려고 했었던 일이 그런 그 변화로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진다는 것. 이것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어제 그 미국에서 다른 나라 특사가 백악관에서 기자들 쫙 모아놓고 기자들 모아놓은 것은 한국 특사들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기자들을 소집을 했어요. 백악관 그 브리핑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안들이 지금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니까 동부 시간은 7시고 이미 다 깜깜해졌잖아요. 그 백악관의 그 드라이브웨이 앞에 딱 그 연단 같은 것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마이크를 놓고 이제 그 한국 대표들 그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고 이 정의용 그 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감사한다. 그의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만나겠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세 사람이 쭉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이 문 앞에서 이렇게 세 사람 들어가라고 문을 잡고 서 있고 그리고 이 세 명의 그 한국 그 특사가 매너가 있는지라 이제 그 백악관 그 대변인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뭐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까지에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래는 이 특사들도 대통령을 어제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 맥마스터가 주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듣고는 하고 백악관 집무실로 초대를 한 겁니다. 집무실에 초대를 해서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보시는 많은 사진들 가운데 보면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있었고 그 자리에 집무실에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존 켈리. 뭐 그 자신이 그 해병대 출신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 그 특사단이 있었는데 없었던 사람이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전쟁 얘기를 하다가 국무장관입니다. 외무장관격인 국무장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고 이제 대통령이 기자단들에게 사우스 코리안들이 중대한 발표를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몇 시간 전까지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프리카에서 아직 그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을 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도 없는 상황에 국무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뉴스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특사가 직접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브리핑한 것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른 행정부 같았으면 이런 일들을 뭐 그 자리에 국방장관도 있었고 국무장관은 없었지만 꼭 그 밤에 그렇게 터뜨리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날이 밝아서 뭐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또 국방장관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대통령이 바로 기자들에게 빨리 저기 가보라고 하고는 한국 특사들이 그런 일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서둘렀는가라는 그런 것을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5월 달 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에 그 백악관 출입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별하게 한국에서는 지금 5월 말 전이라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계산을 하고 원하는 때가 있겠죠. 미국에서 원하는 때 또 뭐 북한이 원하는 때가 다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니까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백악관 출입기자 CNN의 그 AV 필립 씨는 when, where라는 것은 아직 백악관에서 우린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And now we are awaiting word on when and where such a meeting could potentially happen. The South Koreans have said that they are looking at doing this before the end of May. And White House officials telling reporters yesterday that there's no word on where such a meeting would happen. 네, where 어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건지, 김정은이 뭐 어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으로 오는 건지, when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최대 압박을 지금처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역시 뭐 CNN이 당연히 서울 특파원, 서울에 나가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서울 분위기를 듣는데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폴라 행컥 씨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기적적이라고 한 얘기요.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at this was almost a miraculous event really sums it up. To call this a diplomatic whirlwind would be a massive understatement. There are many raised eyebrows here in South Korea around the region. 네.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지 될 일이 많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뒤에는 또 그 CNN의 아주 그 국제 문제 전문가가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에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반응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다 제가 빼버리고요. 여러 번 겪었다는 거죠. 이 잡지 애틀란틱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몇 년 동안 정말 북한이 뭔가 그 핵개발 같은 것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속은 적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대화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게 잡지 그 애틀란틱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그 수수께끼와도 같은 김정은 정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것만으로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 프로그램까지 잡는다면은 물론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요. 과거에는 그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네 저러네 하고 전략적인 인내라는 말로 뒤로 미루면서 더 급한 것부터 끄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 어딘가는 북한의 핵무기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장소가 뭐 평양이 될지 뭐 플로리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가장 분명한 것은 북한이 굉장히 그 전보다는 강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제 핵을 가졌기 때문에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앉아있는 사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이제 세계의 슈퍼파워 미국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동격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은 동격으로 이제 대우받기를 원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게 일단 플러스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굉장히 그 큰 희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선출한 것은 과거 대통령들과 대단히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딜메이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딜메이커가 한 명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북한은 독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유일한 결정권자. 그래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응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애틀란틱의 지적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참 외교 정책이 얼마나 그 터프함과 미친 정책 이런 것까지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지금 정말 의기양양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는 정말 위험한 도박이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데 양쪽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너무나 그 조심하면서 제재도 해보고 뇌물도 줘보고 그랬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고 나서 당연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낙관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용 이 특사가 계속 그 맨 앞부분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더십 최대 압박의 결과입니다. 북한도 비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핵 테스트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는 누구에게 이 사람들이 없는 현장에서 뒤에서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럼 가지 뭐 하게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TV 시청률 나 때문에 텔레비전 시청률 높아지잖아. 자랑하고 브리핑 받는 것 지겨워하고 이제 쓴 브리핑은 아예 읽지도 않는다고 하죠. 동맹국들을 뭐 그렇게 벌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합리적인 우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는 미국 대통령 만나기를 수십 년 동안 원해왔기 때문에 김정은의 아버지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원했을 그때부터잖아요. 그때 빌 클린턴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중동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가 가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대통령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만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해줬을까? 이코노미스트의 의문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이건 정말로 특별하고 중대한 기회니까 잡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온다면이라고 누군가가 미리 믿게 했을까?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평양에 가는 게 굉장한 게 될 거야 하고 상상을 할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주한 미 대사 임명도 관리하지 못하고 조셉 윤 같은 특별 그 대사도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평화를 낳을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그 기회라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의 성격 때문에 퍼스널리티 때문에 여러 현실에 대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북한도 뭐 이젠 됐다 미국에 좀 해보지 하면서 뭐 뭔가 이게 말로는 일단 행동은 아니지만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를 남한과 이제 그 미국 측에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한번 해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제임스 클래퍼 뭐 본인이 군인이었고 국가정보국장도 지냈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조심스럽게 환영한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이제 북한에 갔었으니까요. 과거에 이제 억류됐었던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를 한다면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힘든 것이긴 한데 좀 들어라 가서 김정은에게 듣는 것이 이제 파악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을 그런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요. 북한에서는 당연한 욕망이잖아요. 이 휴전 협정 대신에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것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그 회담 제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겠다 하고 한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국방부, 국무부가 가장 많이 놀랐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도 아니 뭐 계속 무슨 뭐 케이블 텔레비전에 사우스 코리안들이 뭘 발표한다고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가서 기자들에게 거기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발표한다는 건지를 국방부의 고위 관리자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 그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더 멀리 있으니까 더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무부에 2세들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뭐 빅터 차나 조셉 윤 이런 두 사람들처럼 한국말이 유창하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런 사람들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걱정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더 걱정하는 빅터차 교수의 기고문 그리고 그 CNN 방송의 그 파리드 자카리아 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이런 사람들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기로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하고 동의를 해서 합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모든 이유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굉장히 그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그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CNN 방송이 이제 마치 그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CNN에 자신의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 외교 문제 전문가 그 파레드 자카리아가 조심해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고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 자체가 당연히 너무나 그 큰 그 외교적인 그 돌파구라고 지적을 합니다. It is extraordinary. It's huge news. It's important to point out, though, this is a diplomatic breakthrough for the North Koreans.
그런데 for the North Koreans라고 얘기를 하죠. 오랜 동안 원해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빌 클린턴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그 행정부 자체가 빌 클린턴에서 부시로 넘어가면서 다른 그 지금 대북 정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지금 오늘 현재 보면은 뭐 받는 것 없이 그럼 만나지 수십 년 동안 만나기를 원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것이라고 이 파레드 자카리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is very large concession. So far, we don't see anything in return. 왜냐하면 북한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앵커가 아니 지금 뭐 핵 테스트도 안 한다고 하고 뭐 핵도 그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이 북한이 주는 양보가 아니냐라고 대변을 합니다. The White House will say is, well, you know, the North Koreans have agreed not to test missiles or nuclear weapons until or beyond when these talks happen. The North Koreans have also agreed to discuss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have also agreed not to object to the joint U.S.-South Korea. 네, 또 심지어는 그 한국과 미국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조차도 뭐 싫다고 안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지. 확인이 된 것이 있는가? 물론 한국에서 지금까지 와서 얘기를 한 것이다. 한국 계산이 맞기를 바라지만 그 한국 측이나 한국 특사 측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말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not yet clear what the South Koreans have said, but again, it's worth pointing out, whatever it is, they have only said it to the North Koreans, to the South Koreans privately. Actions, we have zero. And until now, the U.S. position has been talk is not enough to get you a meeting with 네, you.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이제 어쨌든 그 한국이 원하는 측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이 그 파레드 자카리아도 원래 뭐 그렇게 강성인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리고 뭐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비핵화가 성사되지 못하면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만 양보하고 마는 것이다. Trump is abl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t will be a big accomplishment. But it's important to point out, if he's not able to do that, then it is he who will be making all the concessions, not the North. 네, 그러자 이제 앵커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빅터차 교수가 오히려 전쟁으로 가는 길이 재촉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던데. Also take us closer to war. Failed negotiations at the summit level leave all parties with no other recourse for diplomacy, in which case, as Mr. Trump has said, we really will have run out of road on North Korea. 네, 파레드 자카리아가 다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끝이어야지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Presidential summit is the end of a diplomatic process, not the beginning. 그렇다면 이렇게 국무부에 사람도 없고 뭐 기간도 뭐 백악관에서는 이렇다고 한국은 이렇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뭐 짧게 그 5월 말이면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라고 물었어요. No, not to do something No라고 하죠. along the lines I described, which is a careful step-by-step process. What we're relying on here is the personal chemistry of Trump, his ability to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운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지 않고 퍼스널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그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빅터차 교수가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을 보면은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제목입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빅터차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오랜 동안 그 북한 뭐 특사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이번에 그 주한미 대사 지명까지 됐다가 아그레망도 받아놓고 철회가 됐는데 본인이 겪어본 북한은 절대로 받지 않고
그저 그 주는 나라가 아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서는 블랙이 화이트이 될 수도 있고 앞이 뒤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스텝이 동맹국, 한국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한국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더를 그렇게 치열하게 해왔던 일본도 잘 챙겨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뢰 때는 제재와 억제력이 강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계속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어떤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정상회담 그 처음 시작할 때 자체는 인권을 그 거론한다던가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처럼 촌스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회담이 여러 가지 앞에 지적한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깨져버리고 말 때는 이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아주 그 중요한 본인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둥둥둥 그 전운이 감도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핵무기 능력 이런 것을 너무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믿기 때문에 그 팽팽한 줄 때문에 위험하다 했는데 그 팽팽한 퍼스널리티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확 터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일도 마련이 되기는 했는데 위험한 도박이고 나쁜 아이디어다. 너무나 놀랍다.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오랜 동안 본인이 평화를 얘기를 했었고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라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상회담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두 사람 다 드라마틱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 쇼맨인데 쇼맨인들이 벌이는 이런 게임은 아주 뭐 정말 그 익사이팅하긴 하지만 잘못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늘 미국에 대해서 북한을 동등하게 국가로 취급해라 하는데 그런 북한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라도 나오면 평양이 승리한 거죠. 큰 선물을 일단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우선 외교관들을 파견을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또 3명 억류돼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풀고 그래서 그 파견되는 사람으로 어쩌면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뭐 렉스 틸러슨도 가능하지만 렉스 틸러슨은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으니까요. 저 사람 뭐 말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니까 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 이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5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 회담 이게 너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어제 뭐 저기 백악관에 지금 와 있는데 맥메스터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럼 여기 집무실로 오라고 하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와이낫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자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북한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두 번째 포르노 배우 돈 줬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오늘 아침 전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지만 그리고 러시아 조사에 대해서 이런 이슈를 좀 가려서 북한 이슈로 탁 이렇게 좀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주제를 바꾸고 싶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빅터 차 교수와 마찬가지로 동맹국에게 사우스코리아 일본에게도 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포함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본인이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은 안 된다고 그 포커스를 둔다는 우려를 하는 것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김정은 자체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그 원하는 그런 것에 뭐 동의하리라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요. 김정은이 지금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도 모르고, 그 뒤에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새로운 긴장,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긴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성 속에서 정상회담을 이루려면은 정말로 국가안보보좌관들 이 수준에서 아주 강한, 아주 집중적인 토론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의 지적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또 뒤로 다 밀렸잖아요. 그 관세 그 부과한다는 이 부분은 지금 한국과는 남북 이슈 때문에도, 북미 이슈 때문에도 중요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은 참 큰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뉴스와 상관없이라도 굉장히 그 유용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아주 경제가 좋아요. 2월 달에도 이제 일자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22만 2천 개 정도 만들어질까 했는데 31만 3천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06년도 중반 이후에 최대랍니다. 1월 달 것도 원래 뭐 20만 개 예상을 했었는데 고쳐진 것 보니까 23만 9천 개. 실업률은 4.1%, 시간당 그 수입은 4센트가 올라서 26달러 75센트 이렇게 아주 좋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12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철강 수입에 대해서 25%,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 10%, 멕시코, 캐나다는 일단 제외하고요. 뭐 나프타 협상에서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좋은 경제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이고 그 지역구가 일리노이인 그 딕 더빈 의원이 빈대 잡는다고 이거 폭탄 터트린 것과 똑같아. 제가 뉴욕타임즈 사설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뭐 원래는 목표가 중국이라고 하더니 뭐 그거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의 그 제프 프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지역구가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부요, 뭐 척 슈머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에서 뭐 대단한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무슨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대통령 그 관세 부과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흑심이 있다고 읽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척 슈머는 그 상원 그 민주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제잖아요. 공화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퇴보하면 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죠. 선거에서. 뭐 주머니가 비었는데 그 사람을 왜 찍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 그렇게 해봐라.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나빠지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지.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 의원으로선 척슈머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할 때는 그것을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는 그 정치인 가운데서도 아래 직책에 있는 사람과 척 슈머처럼 이제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말들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그 방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요.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뭐 EU의 무슨 은행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동맹국에게 벌을 주는데 그럼 누가 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역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빈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계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이 관세 자체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미국 수입하는 철강의 5% 미만이고 알루미늄의 10% 미만이 중국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것은 이미 이래저래 관세를 다 그 전임 행정부 때부터 붙여놨었고요. 오바마 때부터.
관세를 오히려 이 피해보는 곳이 미국의 강한 동맹국인 사우스 코리아하고 EU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멕시코 임시로 제외가 됐으니까요. 더 중요한 게 보복이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이 중국이 그 철강 공장을 빨리 안 닫았다는 데 있잖아요. 과잉 생산을 2000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중국이 경제가 슬로우해졌고 그러다가 또 중국이 빨리 닫으려고 하니까 중국 내부의 정치 문제도 있고 또 그 중국 은행에서 국영은행에서 그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게 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래서 중국도 갑자기 또 닫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중간도 뭐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중국 관계자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이 만났을 때 중국이 미국에 2022년까지 얼만큼 우리가 생산을 줄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저런 거 뭐 큰 관심 없으니까요. 멀리는 이미 또 관세를 붙이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큰 압력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는 EU와 다른 나라와 함께 일해야지 되는데 그런 다른 나라 친구들을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이 떨쳐버렸다. 또 WTO에 제소도 안 하기로 하고 WTO를 믿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WTO에 미국이 뭔가를 제소했었을 때 케이스에서 95년 이후에 86%를 이겼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무역 대표가요, 그 로버트 그 라이트하이저가 철강업계 대변하는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저런 거, 그 일자리를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 많이 전해드려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사우스 코리아를 벌 주고 화나게 할 것이다. 지금 사우스 코리아와의 협조가 굉장히 그 필요한데 무역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런 정도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의 후보 유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버트 후보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1930년대에요. 지금 그 관세 부과 때문에 게리 콩까지 사임을 했는데 트럼프 임기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경제 정책들이 이어지고 아주 좋아졌는데 방향을 틀어서 허버트 후보 그 당시에 소란으로 빠져드는가 허버트 후보 그가 이제 그 관세 같은 것을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인 공화당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불황, 그 대공황이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었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 무역 그 관세를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타겟으로 해서 일종의 뭐 수입차라든가 몇몇 상품에 관세 붙이는 것에 동의했지만 의회가 아주 위험하게 지나치게 규제하려고 하자 이 1930년대를 딱 그 파괴적인 무역 법안이다라고 오히려 그 공화당 대통령이 경고를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85년도 위클리 그 라디오 연설에서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왜냐하면 그 대공황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의 그 법안이 너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도 뭐 비즈니스맨이 정치인이 된 경우고요. 경제를 잘 몰라서 한두 사람의 자문의 말을 듣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무역 전쟁이 세계를 경제를 더 미국을 특히 악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리더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그 영국이 그 전에는 했지만 1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빠져나가고 미국이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위치는 되지 않고 모두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이익만 하다 보니까 세계 공통적인 어떤 것을 못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이제 국제 관세협정을 주도를 해왔는데 그 가트요.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방향으로 나가서 너무 위험하게 하는데 지금 1930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자는 경제적인 증거, 역사도 안 믿고 무역에 대해서도 적자는 무조건 나쁘고 흑자는 무조건 좋고 꼭 그런 건 아니죠. 달러가 기축통화이 현재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지금 미국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하겠다고 하지만 세계가 중국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또 그 트랜스퍼시픽
트래픽 그 파트너십은 TPP는 미국 없이 11개국 국가가 지금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들끼리 뭉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까? 이 같은 그 벼랑 끝 무역 정책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면서 게리 콘이 떠나고 트럼프의 어드바이저로 윌버 로스 뭐 이런 사람들 스티븐 밀러 또 그 피터 나바로 특히 피터 나바로가 게리 콘의 자리 국가경제위원회의 자리를 이어받고 나면은 스탁 마켓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무역론자들도 조금 소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의회에서 이미 공화당 하원 107명이 대통령에게 그거 안 되옵니다. 각하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뭐 무시되고 말았지만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보호무역 또 관세 부과가 허버트 후보 그 인기 없는 대통령이 했었던 것만큼 위험하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사설을 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간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멕시코 뭐 그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1대1로 예외를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캐나다 의사들이요. 연봉이 보통 한 20만 달러, 스페셜 그 닥터는 뭐 40만 달러 정도 받는데 우리 이거 줄여서 간호사들이 5만 달러밖에 못 받고 의료 요금이 비싸지니까 그렇게 나눠라 하고 퀘벡에서요.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의사, 스페셜리스트, 레지던트 닥터, 의대 학생들 다 포함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